자, 아직 가입 못하신 분들은 일단 화면 보시고요. 이거 새로 해달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는 좀 전에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기존의 계정과 좀 분리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 가입을 요청드린 거고요. 아마 요 계정으로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그냥 계속 쓰시면 돼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구글 계정 하나를 만들어서 연동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처음에 구글 계정을 가입하실 때는 크롬 창 하나 요거 이제 눌러서 열면은 보통 뭐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현재 내가 로그인 되어 있는 어떤 계정을 표시해 주거든요. 여기서 눌러보면은 로그인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뭐 다른 계정 추가나 로그아웃 눌러서 새로 하나 가입 진행을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나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손들고 말씀하시면은 제가 가서 도와드릴 거고 이렇게 해서 가입을 진행하시면 되고 기터브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왔을 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최초에는 로그인이 안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인인을 누르기 전에 사인업을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사인업을 누르면은 이런 메시지와 함께 아래에 인풋 창이 하나 생깁니다. 입력할 수 있는 여기에 보이는 이메일 적는欄에는 좀 전에 가입한 구글 계정을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시면은 오른쪽에 컨티뉴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컨티뉴 버튼 활성화되면은 누르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인증 코드를 적으라고 이런 네모난 칸이 하나 나올 거예요. 6개였나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요거 인증 코드는 요 지메일로 날라오고요. 요 지메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이런 아이콘 눌러보고 현재 로그인한 계정이 내게 맞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눌러주시면 돼요. 요 안에 GitHub 인증 코드가 날라와 있고요. 혹시 하시다가 전부 다 영문으로 돼서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뭔가를 체크해야 되는 것 중에서는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 이해 안 되시면은 이런 화면 아무데나 마우스 갖다 대시고 우클릭해서 그냥 한국어로 번역만 하시면은 무슨 내용인지는 알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차례대로 쭉 가입하시고 여기에 로그인할 계정 비밀번호까지 이렇게 쳐서 들어오면은 성공입니다. 여기까지가 성공이고요. 만약에 깃허브에 로그인이 됐다. 그럼 우측에 여기 아이콘 보이시죠? 저랑은 다를 거예요, 생긴 게. 그래서 이거 눌러놓고 세팅스를 한번 눌러주세요. 세팅스. 다시 한번 오른쪽 아이콘 클릭하시고 이런 창이 활성화가 되면은 하단쯤에 여기 세팅스라고 있습니다. 세팅스 클릭하면은 이제 이렇게 화면이 넘어올 건데 그 다음에 왼쪽에 보이는 여기 이메일스라고 있어요. 이메일스를 누르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죠. 여기에 제일 상단에 이제 구글 계정이랑 옆에 프라이머리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되셔야지 이메일 구글 인증이 잘 된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아니고 다른 게 떴다. 그러면은 다시 인증을 하셔야 되는데 다시 인증을 할 때는 여기 add 이메일 어드레스라고 하는 부분 아래에 다시 한번 이메일 적어주시고 여기다가 add 버튼을 클릭하면은 좀 전에 gmail 여기 있죠? 여기에 이제 인증 코드가 다시 날라와요. 그래서 인증하시면 되고요. 이거 할 때 많이 실수하시는 게 계정 입력을 할 때 오타를 좀 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뭐 빨리 안 해도 되니까 최대한 정확하게 입력해서 인증을 잘 받는 게 우선입니다. 인증 다 받으시면은 일단 설명은 그 이후에 할 거고요. 코드.org는 구글 계정이랑 연동이 된다고 제가 써드렸죠. 들어오시고 사인 인 한번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네. 자,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누를 수 있는 버튼이 4개가 있어요. 맨 아래 거 아니고 페이스북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닙니다. 구글 계정입니다. Continue with 구글이라고 되어 있는 초록색 버튼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로그인이 바로 가능하려면은 내 계정이 현재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하면은 계정 선택하라고 나오고요. 이거 딱 눌러주시면은 코드.org도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자, 그리고 타이핑 정글이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 바로 로그인 버튼이 있죠. 로그인 버튼 눌러서 이게 마찬가지로 구글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계정 선택하라고 나오나? 그냥 들어가시네. 이렇게 들어와줘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코드업도 여기 로그인하기. 새로 그냥 가입하시면 돼요. 얘는 뭐 딱히 연동되는 게 없어가지고 뭐 가입하실 때는 여기 필수사항만 전체 입력하시고 회원 가입만 누르시면은 가입이 자동으로 완료가 돼요. 자, GitHub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은 GitHub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쓰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을 위해서 미리 가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형상관리라고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형상관리는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적, 통제한다는 뜻. 이 말은 어떤 문서나 파일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기록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찾아보아야 할 때. 자,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요거는 안 따라해주세요.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유어 프로필 같은 거 눌러보면은 이런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 날 지금 초록색 칸으로 이렇게 표시된 날 있죠? 내가 GitHub에다가 어떤 코드를 여기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그날 그날 올려놨던 게 누르면은 내가 그날에 뭐 올렸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회사에서는 많이 쓰입니다. 이걸 가지고 서로 공유도 하고 누군가한테 이제 뭔 요청을 할 때 이걸 가지고 이것만 딱 넘겨서 가져다가 써라 뭐 이런 느낌으로 내 코드를 누군가한테 공유할 수 있고 누군가랑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여기다가 서로의 코드를 올려놓으면서 그러면서 공유를 하는 거죠. GitHub는 이제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GitHub가 아니어도 뭐 긴랩이나 뭐 등등 다른 걸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사용법 간단하게만 알아놓으면은 나중에 큰 문제는 없어요. 사용법 같은 거는 만약에 필요하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굳이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프로젝트를 크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근데 사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따로 적어서 수업 페이지는 올려드릴 거예요. 아무튼 요 정도. 그래서 이 역할은 이제 지금 저는 이제 딱 수업 필요할 때만 써서 많이 남아있진 않은데 이거를 쳐보면은 자 이런 식이죠. 자 이렇게 초록색으로 다 전체적으로 채워졌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1년 기준이거든요. 오른쪽이 월이고요. 요 세로가 일입니다. 그러면은 1년 360일 현재 거의 요 부분 제외하고 전부 다 어떤 공부한 내용이나 내가 뭐 공부한 내용이겠죠. 이런 거를 전부 다 여기 올려놓은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나중에 뭐 이직이나 혹은 뭐 실제로 내가 취업을 처음 준비할 때 요 아이디만 딱 넘겨주면은 이 사람이 이날에 뭐 했고 이날에 뭐 했고 이런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용도는 뭐 그런 식으로도 쓰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아무튼 GitHub는 이런 용도다. 코드.org는 지금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나중에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일단 보시기만 하면 돼요.
들어오시면은 이 이런 거 들어오게끔 다 링크 남겨드릴 거니까 자 여기에 이거 들어오시면 3단계부터 아마 제가 드릴 겁니다. 링크를 3단계, 4단계 그리고 이 3단계가 어려워 하신다라고 하면은 2단계부터 올려드릴 거고요. 여기를 이제 제가 우클릭해서 한국어로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자, 이게 외국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에 이 과정이 지금 들어가서 이걸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과정인데 이게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예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하심으로써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뭐 조건, 반복 함수 이런 거에 대한 미리 선행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푸실 때는 요 앞에 보면 지금 레슨 이름이 있고요. 오른쪽에 우리가 이제 풀어야 할 어떤 문제고요. 블럭 코딩 같은 건데 여기 언플러그드 액티비티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 요 부분은 안 풀어도 돼요. 즉 이 시작이 1로 되어 있는 것만 푸시면 됩니다. 1로. 그래서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 위에 보이는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얘로 뭔가 할 수가 있겠죠? 이거랑. 문제를 읽어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해석만 되면 돼요. 근데 우리한테는 어차피 번역기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뭔 말하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대충 보면은 그냥 내가 좀비인데 요 해바라기에 뭔가 도착을 해야 된다. 대충 그런 느낌인데 이게 해석이 되면은 왼쪽에 이걸 봐야겠죠. 보면은 얘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방향 그리고 이 해바라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이 블럭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런 버튼은 뭐 하는 건가? 그냥 눌러보는 거죠. 그냥 눌러보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눌렀을 때 이 런 버튼을 눌렀을 때 어디 부분이 실행이 되냐면은 여기 when ru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아래에 우리가 블럭을 차곡차곡 집어넣은 그 블럭들이 실행이 돼요. 근데 현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블럭을 총 4개를 쓸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중에 1개를 썼다. 이 1개의 의미는 이걸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걸 하나 넣어볼게요. 하나 넣으면 오른쪽에 개수가 올라갔죠. 그죠? 그러니까 즉 이 문제는 블럭을 3개만 써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move forward라고도 제가 하나 넣었습니다. 뭐 앞으로 한 칸 가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요거 실행했더니 그러니까 계속 진행해달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보시면 얘가 방금 전에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여기로. 이동을 했을 때 얘가 칸은 요게 한 칸이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 정답은 끝났어요. 얘를 이렇게만 붙여주면 문제는 끝이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풀렸다라는 이런 멘트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딱 풀면 끝인데 내가 이제 실수로 이것저것 막 넣었는데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됐어. 근데 이 블럭이 이제 난 전부 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블럭 한 덩어리를 통째로 움직이려면은 제일 상단에 있는 걸 그냥 끌어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건 뭐 하는 건지 넣어보는 거죠. 턴 레프트라고 하면 뭐예요? 그냥 왼쪽으로 돈다라는 거죠. 한 칸 이동하고 왼쪽으로 돈다. 이런 거. 하나씩 뭐 하는 건지 처음에 실행을 해보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이제 스텝 있죠. 스텝이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에 내가 구성한 블럭들에 있어서 하나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내가 실행을 하나씩 해볼 수 있어요. 스텝 눌러보면은 한번 요거 실행됐다고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멈춰 있어요. 다시 한번 스텝 누르면은
그 다음 거 실행되고, 그 다음 스텝 한 번 더 누르면은 그 다음 거 실행돼요. 단계별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블럭이 지금 4개를 써서, 그러니까 즉 우리는 이거 빼고는 3개죠. 3개만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나왔지만은 이걸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5개, 4개만 쓰고 완성을 할 수가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6개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일단 6개를 써서 푸세요. 6개를 써도 풀립니다. 일단 쭉 푸시고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내가 이제 앞으로 했던 거, 안 했던 거에 대한 이런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요 색깔이 정말 진하죠, 지금. 이게 이제 제대로, 그러니까 블럭의 개수를 좀 넘겨서 내가 풀었다. 그럼 색깔이 좀 연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제가 추구하는 거는요, 어떤 문제를 풀던 간에 일단 푸는 게 목적이지, 걔를 뭐 2개를, 뭐 4개를 써야 되는데 5개를 썼네,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일단. 일단은 푸는 데에 초점을 두시고요. 만약에 내가 요 3코스 3에 대한 거를 한 이만큼 풀었어. 다 풀었어. 근데 쭉 보니까 중간중간에 내가 코드를 이제 블럭을 좀 개수를 좀 더 많이 써서 풀었던 문제들 있죠. 그런 거는 그때 다 풀고 나서 한번 쓱 보시다가 그때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그때 풀면은 내가 그때 왜 이거 이렇게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점은 목표는 그냥 풀리는데 초점을 두시고 나중에 요 색깔이 좀 연한 것들은 다 풀어보고 나서 그때 한 번씩 다시 들어가서 보세요. 그럼 그때 못했던 것들이 다 풀고 나서는 풀릴 경우가 보통 풀립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풀었을 때.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얘는 당연하게도 이제 언제 풀어야 되냐?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문제를 풀고요. 어떤 개념을 설명하면서 그 개념에 대한 거를 내가 이해했는지 안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려면은 문제 푸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내가 개념을 잘 이해했으면은 그 관련해서 또 문제를 풀 수가 있으면은 이해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많이 풀 겁니다. 문제를. 그래서 얘는 코스 3가 끝나면은 코스 4를 하시면 되고 코스 3를 풀다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코스 2도 남겨드릴 테니까 코스 2도 풀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타이핑 정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쭉 눌러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옛날에 그 한컴 타자 기억나시나요? 컴퓨터에 깔려있는 거 기본적으로 타자 연습할 때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영타가 좀 부족하면은 얘를 하시면 되는데 너무 길게 투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집에 가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냥 짧게 하시면 됩니다. 짧게. 영타가 빠르면은 좋은 점은 내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속도가 빨리 난다라는 거죠. 뭐 속도가 느리든 빠르든 일단 결국에는 뭔가 완료하는 게 최종 목적지겠지만은 좀 결국에는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은 좀 속도가 좀 빨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영타가 느리면은 속도에서 일단 밀리겠죠. 누군가 일을 줬을 때 이거는 한 20분이면 끝나야 될 일인데 내가 너무 영타가 느려서 30분이 걸리든지 40분이 걸리든지 생각 외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인식이 안 좋겠죠. 그래서 영타라고 하는 건 일단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면은 들어오셔서 수업 시간에는 안 해도 돼요. 쉬는 시간은 안 해도 돼요. 그냥 집에 가서 10분에서 15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 코드업이라는 거는 사실 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문제집을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아직은 안 할 겁니다. 제가 딱 이거 하세요라고 하면 그때부터 하시면 되고 파이썬 기초 백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중간에 빼먹고 안 하는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설명 안 드리는 개념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설명해드린 부분에 한해서 그때 제가 풀으라고 할 때마다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보통은 이거 필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찾으면 이거 찾아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멘트를 날릴 거예요. 그럼 그때는 찾아보시면 되고 그 외에는
필기나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필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일단 여러분들이 요 앞에 비대면 그리고 여기 강의장에 나와 계신 분들 포함 앞에 보이는 스크린 또는 화면 이 화면은 전부 다 지금 현재 녹화가 되고 있고요. 요 녹화 영상은 여기에 올라옵니다. 여기에. 자, 이게 수업 페이지고요. 지금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잘 들어오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자, 요거 들어오면은 이제 뭐 수업 페이지라고 해서 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저랑은 화면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쵸? 안 들어가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직 안 들어가겠다. 요게 주소니까요. 대소문자 구분 잘 해서 오시면 돼요. 대문자로 쳐야 되는데 소문자로 치면은 좀 딴 데로 가실 수가 있어요. 안 들어지거나. 요 부분. 아마 그냥 들어오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와지죠.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하는 모든 수업 내용은 1차별로 정리를 해서 요 아래에다가 추가를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영상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죠? 찍는 거. 요거는 요 아래에다 추가될 겁니다. 즉, 각 1차별로 했던 내용과 영상이 여기에 쌓이겠죠, 아래에. 잠시만요. 자, 아무튼 요거는 이제 요거 한 장 정도는 사진으로 남기던 뭐 카톡에 따로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던 해야 돼요. 요거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요거 설명하기 전에 이제 수업 시간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업 시간. 내가 9시에 시작이죠. 9시에 시작해서 2시 50분. 그죠? 그 다음에 10시에 시작해서 10시 50분. 11시에 시작해서 11시 50분. 이렇게 진행이 돼요.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총 3시간짜리인데 매일매일 하는 수업이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하는 수업이고 파이썬 1, 2, 3 과정이 존재합니다. 1, 2, 3 과정이라고 해서 1에 뭐 배우고 2에 뭐 배우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1부터 3까지 쭉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1부터 3까지 쭉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요 앞은 제가 이렇게 빼겠습니다. 이 10분은 제 수업의 거의 공통적인 부분들인데 시작을 이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동일하게 9시에 시작하는데 이 10분 동안은 그냥 여러분들이 전날에 했던 거 복습하거나 혹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 요거를 그냥 하고 계시면 돼요. 즉 그냥 예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미리. 보통은 제가 이렇게 10분으로 해놨다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9시 정각 맞춰서 잘 지켜서 오시는데 어느 순간에 뭐 한 9시 5분에도 오시고 8분에도 오시고 딱 10분에도 오시고 왜? 수업 시간은 출석 체크는 보통 9시 10분 이후에 합니다. 그래서 그거 시간 맞춰서 그때 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은 늦지 마시고요. 9시에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 일찍 있는 수업이라 오전에 조금 늦잠을 자서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수업이 시작하기 이전에부터 이제 아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수업이라고 미리 공지를 받고 그 시간대에 맞춰서 수업을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빠지지 마세요. 매일매일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 내일 배운 내용, 그 다음날 배운 내용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조금 머릿속에 과부하가 와서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태로 그냥 계속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시는 그런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빠지지 말고요. 수업 시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할 때 길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50분보다 뭐 한 1, 2분 길게는 5분 더 설명을 드릴 때가 있을 텐데 아니면 요거보다
한 좀 일찍 45분에서 50분 사이에 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10분이라는 시간은 쉬는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분은 제가 딱 쉴 수 있게끔 해드릴 거고 아무튼 이거 10분의 의미 잘 지켜주세요. 잘. 이거에 처음엔 잘 지켜지다가 어느 순간에부터 잘 안 지켜져서 대부분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제 아직은 안 올라왔지만 여기에 어떤 문제나 개념들에 대한 설명이 여기 올라갈 거고요. 그거에 대한 동영상이 올라올 텐데 이 동영상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수업을 진행하실지 제가 정확하게 한 분 한 분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영상 남기는 거는 사실 제 개인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따로 보시면서 복습하라고 그냥 제가 남겨드리고 싶어서 남기는 거고 다른 수업에 가셔가지고 이제 이 강사님 했을 때는 남겨주셨는데 왜 안 남겨주실까라는 그런 의문은 안 가지셔도 된다라는 거 다 하는 분들마다 달라요. 영상을 그냥 뭐 1교시 통째로 남겨주시거나 영상 3시간짜리를 한 번에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 다릅니다. 네, 웬만하면 저는 이제 여기다가 이 영상을 클릭하면 어떤 게 나오는지 대충 이렇게 달아드릴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영상을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죠? 복습하실 때. 자, 그리고 이 영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느 순간에 안 나와요. 그냥 조금 귀찮고 피곤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안 나오십니다. 왜? 안 나와도 영상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이 영상이 100%가 아니라는 거. 왜? 제가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 찍을 수도 있고요. 영상을 올리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영상의 소리나 혹은 뭐 영상 자체에 좀 문제가 있어서 못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를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영상을 100% 믿고 안 나오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영상은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되냐면은 오늘이 1일차죠. 내일이 2일차고요. 그 다음날이 3일차일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열심히 잘 들었어요. 오늘 내용 집에 가서 한 번 더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2일차가 있겠죠? 2일차에 내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나왔어. 혹은 한 1교시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오늘 이런 상황이 있어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따로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3일차 나오시기 전에는 이 2일차에 뭐 했는지 영상을 통해서 꼭 무조건 한 번 이상은 보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 이게 격일로 있는 수업이면은 중간에 하루가 딱 비어가지고 쉬는 날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매일매일 하는 거라 사실 수업의 진도도 빠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따라오시는 데는 그렇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초반에. 그래서 영상의 활용은 복습이라는 거. 여기에는 사실 제가 처음에는 안 남겨드렸지만은, 자, 요거 한번 펴볼게요. 자, 요 검색창에다가 벨로그라고 하나 쳐보겠습니다. 벨로그. 벨로그라고 해서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제 상단에 나온 요거. 이거를 로그인을 하실 때는 이제 로그인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GitHub 있고요. 구글 있습니다. 당연히 이 두 개를 클릭했을 때 로그인이 되는 전제 조건은 이 두 사이트에 현재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걸 누르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내가 로그인 되었으면 그 사이트에. 그래서 얘의 활용도를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수업이 8일씩 총 24일짜리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루하루 이제 배우는 개념들이 보통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날 배운 거를 집에 가서 당연히 복습을 하시겠지만 복습을 하면서 여기다가 공부했던 내용 또는 내가 공부하면서 알아봤던 내용을 여기다 적어놔야 돼요. 근데 적는 거는 그냥 올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수업이 한 달이라고 생각하면은 한 2달?
내가 사정이 있어서 한 2, 3주 공부 못했어. 이게 신기하게도 한 번 딱 배우고 나서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야. 내가 사용을 안 하고 손가락을 가만히 그냥 두면은 계속 내 머릿속에서 점점점 잊혀져 가요. 했던 내용들은 남아있지만은 그걸 활용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다시 보면은 내가 썼던 글을 다시 보면은 그 개념이 생각날 정도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정리를 잘 해놓으면은 나중에 새로운 거 배워도 그런 습관이 남아있어서 정리를 계속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정리를. 그래서 정리라는 거는 내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는 거. 그리고 누군가가 이걸 봐도 아, 얘가 이거 설명한 거구나라는 그렇게 정리를 그냥 이쁘게 잘 해놓으셔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요. 눌러보면 알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올려놨어요. 사실 이거 봐도 이해되시는 분이 있고요. 나중에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작성할 때는 일단은 이 제목란에다가 이 글이 뭔지 표시해 놓는 거. 그 다음에 태그는 뭐 인스타그램 태그 같은 겁니다. 여기에 뭐 연관된 내가 입력한 거랑 연관된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뭐 파이썬을 적든 안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을 적으면 되는데 요거에 대한 사용법은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 내가 어떤 코드를 문제를 풀었어요. 오른쪽에 요거 꺽쇠 보이죠? 양옆으로 감싼 거 요거 누르면은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세요라고 나와요. 이 안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은 오른쪽에 이제 표시가 되죠. 실시간으로.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하는 언어가 먼저 파이썬이죠. 자, 이렇게만 적어주면 오른쪽에 좀 색깔이 바뀌죠.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좀 컬러를 줘서 얘네가 언어별로 여기에 자바를 하면은 뭐 자바 쓰면 되고요. C를 하면은 그냥 C 쓰면 돼요. 이런 거는 조금만 검색하면 나오니까 혹시나 모르면 다시 한번 여쭤보시면 돼요. 요거에 대한 활용도는 공부를 할 때마다 그냥 얘를 쓰신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는 모든 이제 개념 중에서 사실 문제를 풀 때 에러를 굉장히 많이 만날 겁니다. 근데 초반에 극히 초반에 많이 나는 에러가 인덴테이션 에러라고 있습니다. 들여쓰기 잘못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언어랑은 다르게요. 이 파이썬은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언어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중괄호 소괄호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거 안 씁니다. 그래서 구분 짓는 게 오로지 들여쓰기. 들여쓰기 잘 해야 된다는 거. 제가 앞에다가 이제 어떤 코드를 쳐서 문제를 풀 텐데 저랑 똑같이 했는데 오타 없이 에러가 난다? 그럼 들여쓰기 문제입니다. 보통 들여쓰기 문제. 들여쓰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아무튼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공부한 내용을 그냥 기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가 내일 그냥 오늘 집에 가서 자바 영상 하나 보고 다음날에 나 자바 공부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말은 할 수 있지만은 걔를 뒷받침해줄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공부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면은 내가 보여줄 뭔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놔야지 나중에 뭘 하든 간에 요거 하나만 내 주소만 하나 넘겨주면 끝난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내가 공부한 기록 모든 것들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활용하는 거 중요하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1층에 후문에 나가시면은 왼쪽에 흡연장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시면 되고 10분 쉬었다 와서 또 다음 내용 진행하겠습니다.